네, 오늘 기초사업 설명을 할 ABO 원진입니다. 다 어떻게 오늘 다 식사하셨나요? 아, 하시고 오셨어요? 대답 안 하신 분은 안 하신 것 같네요. 아, 지금 이 회원번호 얘기해 주셨잖아요. 사실은 이 회원번호가 제 게 아니었어요. 시작하기 전에는 제 게 아니었어요. 외우기도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제 거라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쉽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쇼더 플랜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네. 오늘 순서는 제가 정해봤어요. 제 소개하고 그 다음에 현실 점검, 그 다음에 아메이에 대해서, 그 다음 제품, 그 다음 마케팅 이렇게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볼게요. 제가. 저는 83년도 12월 26일에 태어났고요. 어디서 태어났냐면요. 저는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저기 경기도 포천 이동이라는 데서 태어나가지고 거기에서 대가족으로 살았어요. 저희는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그 다음에 누나 둘에 남동생 하나 이렇게 해서 8명이 대가족으로 저희는 살았고요. 그 시골에서 초중고 대학교까지 거기서 다 나왔어요. 다 나오면서 항상 저희 집이 보시면 아시겠죠? 개울이에요. 바로 집 앞이 개울이에요. 그러니까 별다른 게 없었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다 이렇게 사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중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다 보니까 좀 다르게 사는 친구들도 보이고 막 금팔찌 있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막 금목걸이 하고 다니는 애들도 있고 쟤네 저런 거 어떻게 샀을까 막 그런 것도 호기심도 생기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저도 마음 한편에 좀 잘 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중학교 때 친구들이 놀러 갈 때 저는 집에서 일을 도와드렸거든요. 계속 늘상 그랬던 것 같아요. 일 끝나고 집에 와서 소밥 주고 소똥 치우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계속. 그렇게 중학교를 지내면서 고등학교 가서 좀 친구들하고 놀면서 좀 그때 좀 잘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마음속에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좀 자유롭게 살고 싶다. 부자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교를 가가지고 대학교 졸업을 하기 전에 이제 군대를 가요. 군대를 가는데 군대도 뭐 특별하게 뭐 없었던 것 같아요. 좀 많이 갈굼을 많이 당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다시 대학교로 와가지고 복학을 해서 대학교 졸업을 하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그러니까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저는 단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주말에는 항상 알바를 했었어요. 대학교 때도 들어가면은 방학하면 방학이 한 달 정도 되잖아요. 한 달 정도 되면은 저는 한 달 동안 그 짐을 싸가지고 저는 동네에 이게 개울이 많잖아요. 계곡으로 들어가서 한 달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요. 한 달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 2학기 등록금을 낼 때 약간 좀 보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진짜 쉬지 않고 일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군대를 전역하자마자 그 천안으로 내려가게 돼요. 천안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데 저는 한 번 시작하면 그 일을 잘 쉽게 바꾸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 생활을 10년 동안 그 직장에서 계속 일을 했어요. 근데 저는 직장에 대한 약간 로망이라는 게 있었어요. 직장 생활 들어가서 돈 벌면 내 인생 끝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직장 생활을 24살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24살에 시작할 때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 등록금이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등록금을 주시잖아요. 등록금을 주셔서 낼 때 한 400만 원 이렇게 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 딴에는 되게 큰 부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직장생활 시작하면서 뭘 했냐면요. 그때부터 적금을 부었어요. 결혼도 하지 않고 애도 없었는데 나중에 우리 애가 대학교 갈 때 등록금을 내야겠다고 그때부터 적금을 30만 원씩 부었던 거예요. 참 저도 참 그때 생각하면 참 신기하네요. 그렇게 해서 적금을 부었는데 붓고 난 다음엔 예? 지금 없어.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렇게 적금을 부으면서 저 이제 옆에 계신 여기 김명 사장님을 이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제 연애를 하다가 이제 결혼이라는 걸 했죠. 근데 결혼을 하면서 아이도 같이 생겼어요. 아이도 같이 생겨서 26살 때 첫째가 나왔어요. 첫째를 낳으면서 괜찮더라고요. 첫째까지는 괜찮더라고요. 그때도 적금을 계속 부었어요. 근데 둘째가 딱 나오니까 이게 안 되겠다.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투잡을 해요. 뭐 이것저것. 뭐 친구가 우유 배달한다고 해서 같이 가서 해보고 뭐 신문 배달한다고 같이 가서 해보고 해봤는데 이게 병이 나겠더라고요. 아침에 그거 하고 직장 생활 나가고 하다 보니까 병이 나서 그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 그만둬요. 그래서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찰나에 저한테 아메이가 왔던 것 같아요.
여기 사진 보면은 이쪽에 있는 게 저고요. 요게 저예요. 근데 이 사진 저번 주에 보셨죠? 많이 보셨죠? 요 분이 저희 스폰서님이세요. 여기 계시죠? 그 뒤에 있는 애는 동생인데, 동생도 지금, 이렇게 소개해주면서 이렇게 네트워크를 조금씩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동생은. 예, 그래서 스폰서님께서 아메이를 처음에 전달해줬을 때는 사실 와닿지 않았어요. 와닿지 않았고, 저희 집에 또 누가 있었냐면요. 막내 고모가 이상한 건 다 하셨어요. 다 하셔가지고, 이거는 제가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제가 하면 큰일 나는 건데, 전달해줬잖아요. 근데 고모가 그렇게 하다가 잘못됐고, 저는 그냥 막연하게 누나가 하면 큰일 나겠다.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근데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 왔을 때는 말을 안 들었는데 몇 번 이렇게 계속 오더라고요. 계속 주말마다 이렇게 뭐 가까운 거리도 아니에요. 포천에서 천안까지만 2시간 거리거든요. 와가지고 몇 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몇 번을 얘기를 하는데 김명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오빠 안 할 거면은 누나한테 일찌감치 얘기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막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누나니까 누나 말려야 되잖아요. 누나 말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서 한번 들어보겠다 해가지고 제가 그 수요일 날 천안의 OM이 8시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길 제 발로 찾아가서 내가 한번 듣고 나서 아니면은 누나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오케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번 듣고 뚜껑이 날아가요. 왜냐하면 저 잘 살고 싶다 그랬잖아요. 부자 되고 싶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 사업 설명하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서울대 나오고 뭐 창업도 해보고 뭐 편의점도 차려보고 다 해봤대요. 근데 그거 해서 안 됐는데 자기는 아메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사진을 보여주는데 람보르기니 딱 타고 치약 전달하는 게 자기 꿈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꽂혔어요. 야 이거 무조건 해야 된다 이거. 한 번 듣고 완전히 바뀐 거예요 저는. 그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야 이거면 잘하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 딱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작은 상자 안에 빛이 없었는데 저는 그 빛 구멍을 본 것 같아요. 빛이 들어오는 거를. 그래서 그때 결단을 하고 제가 웬만하면 안 바꾼다 그랬잖아요. 근데 천안에서 10년 동안 살다가 그 김명 사장님하고 저하고 딱 앉아가지고 적어요. 수첩에다 적는데 뭘 적었냐면은 포천으로 이사 가는 거하고 여기 천안에 있는 거하고 그랬을 때 적었어요. 여기에 있는 거 쭉 적고 여기에 있으면 좋은 점, 포천으로 가면 좋은 점 그걸 쭉 썼는데 포천으로 오는 게 한 가지 더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애들 봐줄 사람이 있어. 애들 봐줄 사람이 있어. 그래서 접고 바로 이사를 왔어요. 근데 이사 올 때도 타이밍이 얼마나 좋았냐면요. 집을 내놨는데 일주일 만에 팔렸어요. 일주일 만에 팔리고 싹 접고 그날 저녁에 짐을 갖고 그냥 올라왔어요. 다. 참 일이 되려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결단을 하고 이쪽 포천으로 이사를 와서 스폰서님하고 밀착하라 그러잖아요. 너무 밀착을 했어. 너무 완전 옆으로 이사 온 거예요. 바로 옆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아메이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 보면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기 읽어보시면 인생에서 남는 건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71억. 71억. 네. 기억보다도 71억 있으면 뭐 다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는 제가 그냥 웃자고 한번 넣은 거예요. 너무 심각해지시네. 네. 71억. 네. 요즘 한국 학생들의 진로를 보면은 다 이렇게 해요. 공감하시나요, 조금? 초등학교, 중학교, 좋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중학교 가서, 좋은 고등학교 가서, 좋은 대학교 가서, 좋은 직장 취직하면은 그게 다라고 대부분 배웠잖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공부를 안 했지만요. 네. 근데 어딜 가든 마지막에는 치킨집 아니면 과로사로 끝나더라고요. KT에서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 KT에서 5천 명 정도가 이제 실직을 하셨는데 그 중에 50% 정도가 치킨집을 차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맥도날드보다 우리나라 치킨집 수가 더 많은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하나 잘 된다고 하면 그거를 다 차리잖아요. 친구도 지금 치킨집을 하고 있거든요, 시골에서. 근데 그 인건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친구가 차렸고 또 친구가 거기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같이 하는데 조금 있으면 그 치킨집 접어야겠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가져가는 돈보다 그 친구가 가져가는 돈이 더 많아진대요. 그러니까 얼마 못 갈 것 같더라고요. 응. 그리고 요즘은 신조어도 많이 생겼죠?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금수저, M4세대, 헬조선, 취업깡패, 캥거루족.
저는 이 캥거루족이 좀 꽂히네요. 친구 중에 진짜 캥거루족이 있어요. 아직까지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8살부터 30년 동안 공부하는 친구가 있어요. 예? 제정신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아직도 공부하고 있어요. 아, 대단하더라고요. M4 세대가 사회가 어려워져가지고 결혼이나 모든 거를 포기해야 하는 그런 세대를 뜻하는 말이래요. 요즘 M4 세대 얘기 많이 하죠. M4 세대 이렇게 관련 조사를 해봤는데 당신은 M4 세대에 속하나요 했을 때 한 거의 70% 가까이가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그러신가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죠. 아니죠? 있어도 아니라 그러자고요, 저희도. 저도 아닙니다. 예. 근데 무엇을 포기했냐고 봤을 땐 첫 번째는 결혼, 그 다음에 꿈과 희망, 그 다음에 내 집 마련, 연애, 출산, 인간관계, 제일 중요한 건강까지 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다? 돈 때문에 그렇죠. 예. 돈 때문에. 돈은 없는데 엄마들이 뭐 해요? 공부 열심히 시키잖아요. 옆집애가 학원 가는데 우리 집에 학원 안 보낼 수 있겠어요? 저기 2개 가는데 우리 1개 보내요? 2개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만만치 않은 비용도 들어가고 뭐 애들이 더 힘들어해요. 애들이 아침에 나가면 저녁 9시, 10시 이렇게 들어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사람 소비자 만나고 이렇게 퇴근하잖아요. 퇴근이래. 이렇게 만나고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은 그때 막 학교 버스에서 내려서 들어간 애들이 엄청 많아요. 막 11시, 12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걔네가 과로사로 쓰러질 것 같다는 생각 들겠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지금 온라인 개강도 했잖아요. 이제는 엄마들이 개학했다는 얘기도 많이 해요. 엄마들이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더라고요. 이거 흑수저 빙고 게임 들어보셨나요? 예. 여기 몇 개 들어가는 게 있으실 수도 있어요. 인터넷 쇼핑할 때 최저가 찾느라고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사람. 이러면은 이제 흑수저로 속하는 거예요. 화장실에 갔는데 물 받는 게 있다, 대화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이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알바도 들어가요. 예. 나중에 한번 또 보시고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이렇게 물가가 계속 올라가요. 옛날에는 80년대에는 짜장면이 350원. 제가 중학교 때 막 졸업할 때 짜장면 먹었을 때도 한 1,500원, 2,000원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거의 한 5,000원, 6,000원 하죠. 그 당시에는 차 가격도 뭐 한 2, 300만 원대? 근데 지금은 얼마 정도 하나요? 기본 차 살려면은? 한 5천. 그래도 저희는 저렴하게 생각하시네요. 거의 뭐 억단위 넘어가잖아요. 차 비싼 것들은. 네, 그렇게 넘어가고 우리가 아무리 돈을 벌어도 이 72 법칙 아시나요? 지금 1,000만 원이 7년 뒤면 그러니까 1,000만 원이 500만 원 가치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만약에 라이프 스타일이 만약에 1,000만 원이다. 그러면 7년 뒤에 지금 같은 라이프 스타일을 살고 싶다? 2,000만 원은 내가 벌고 있어야지만 지금의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벌 수 있는 저희가 수단이 있나요? 없죠. 없죠. 투잡, 쓰리잡 해봤다니까 잘 안 돼요. 그 심각한 문제죠. 취업난. 대학교도 막 7학년까지 공부해요. 제 친구, 그 친구. 예. 7학년이 뭐 걔는 뭐 15학년까지 공부하는 것 같아, 지금. 그리고 너도 나도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이제 취업하기도 좀 많이 어려워졌고. 그리고 또 푸어. 뭐 집 사느냐고 하우스푸어, 애기남소, 뭐 베이푸어, 그 다음에 뭐 각종 이런 푸어들. 다 빚인 거죠. 그리고 은퇴가 굉장히 빨라져요. 아프면도 거기서 나와야 되지만 그거보다도 이제 잘하는 스펙 좋은 애들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저희가 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물러나는 거죠. 500만 원 주고 그 한 명 쓰는 것보다 200만 원 주고 2명 쓰는 게 낫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밀려나는 거죠. 그리고 돈을 버는 기간보다 돈을 쓸 시간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요. 점점 장수한다는 거죠. 장수하는데 저희는 늙어가죠. 인생 사이클을 봤을 때 30세부터 100세까지 봤을 때 30대에 돈 벌 때는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200만 원, 300만 원 벌어서 어느 정도 쓰고도 저축하고 좀 목돈이라는 걸 조금 만들 수는 있겠죠. 근데 결혼하면서 내 집을 살 때 내 집을 사고 애들을 낳고
키워가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나한테 들어오는 돈보다 지출의 곡선이 더 늘어난다는 거죠. 그게 점점 오래 지속이 되면은 점점 힘들어지죠. 예. 공감하시나요? 네. 근데 우리는 그 직장 속에서 일하고 있죠. 돈 버는 직장 속에서. 근데 사라지는 직업들 중에 굉장히 많은 직업들이 있는데 로봇가 내 일을 대신할 수 있다? 그거는 금방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그 이제 아는 형수님이 그 목천 톨게이트에서 그 표 받는 거 돈 받고 하는 거 있잖아요. 한 5년 전, 6년 전까지만 해도 하셨는데 잘리셨더라고요. 다 하이패스로 통과하죠, 요즘. 예. 그러다 보니까 점점 없어지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뭐 약사도 그렇고, 뭐 의사도 그렇고, 의사가 암세포를 찾아내는 것보다 로봇가 찾아내는 게 더 빨라지는 거죠. 정확하게. 그러니까 밀려나요, 점점점.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제일 사는 거죠. 월급이 로그인하면요, 바로 로그아웃 되는 거죠. 네. 어디서 나가, 여기서 나가, 저기서 나가. 사고 안 치던 애도 사고 쳐. 그러다 보니까 금방 돈이 들어왔다도 금방 돈이 나가는 거죠.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으세요? 부자는 초점을 성공에 둔대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오락에 초점을 둔다는 거죠. 고기 잡는 건 좋아해요. 근데 고기 잡은 걸 누가 가져가요? 부자들이 가져가죠. 그러니까 부자들의 초점은 거기라는 거죠. 그럼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자산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부동산, 주식, 저작권, 그 다음에 요즘에는 특히 무형의 자산, 보이지 않는 자산을 만드는 게 굉장히 앞으로는 되게 비전이 있는 거죠. 그게 네트워크 자산인 거죠. 그게 대표적으로 뭐가 있나요? 페이스북, 카카오, 에어비앤비, 뭐 네이버, 다음 뭐 그런 게 있겠죠. 근데 이런 걸 하려면은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런 서버를 운영하려면요, 한 달에 막 10억, 20억씩 막 그렇게 들어가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못 하겠죠. 그럼 저희 평범한 사람들은 뭐 해야 되냐면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셔야 돼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뭐냐면요, 여기에서 이 노트가 있잖아요. 이 노트를 사는데 이거를 공장 가서 사시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슈퍼 가서 사는 게 좋겠어요? 왜 공장에 가면 좋을까요? 그렇죠.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 공장 가면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묶여 있어요, 이게. 총판, 도매, 소매로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가서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공장 가서 샀을 때 중간에 유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그 유통 마진이 있겠죠. 그거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데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면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된대요. 오늘도 일하기 싫은데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된대요. 죽을 때까지 하셔야 돼. 이분이 돈 없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이분하고 식사하려면은 뭐 몇 억씩 내고 이렇게 식사를 하고 거기서 말 한마디 들으려고. 그 말 한마디 중에 한마디가 이거예요. 이걸 찾아내셔야 돼요. 그러면 저희가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요? 옆집 아저씨, 당구장 사장님. 그런 사람 말 들을 게 아니라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유명하신 분? 네, 그런 사람들 말을 들어야 되는데 여기 워렌 버핏이 얘기하죠. 자기가 이제 네트워크 사업은 내 일생에서 가장 현명한 투자가였다. 그리고 트럼프도 얘기하죠. 그 어느 토크쇼에 나와서 그랬죠. 당신이 만약에 이거를 잃고 모든 걸 잃고 처음으로 돌아간다면 뭘 하시겠냐? 그랬을 때 일체의 망설임도 없이 자기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동네 아줌마들이 그런 거예요. 막 이렇게 막 야유를 보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요.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그거고 당신들이 거기에 있는 이유가 그거다. 그렇게 딱 설명을 한 거죠. 빌 게이츠. 예. 빌 게이츠가 내가 만약에 소프트웨어 사업을 안 하면 당신은 뭘 하시겠습니까? 그랬을 때 자기도 네트워크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를 한 거죠. 또 이건 회장님도 여기 계시네요. 10년으로 생각하면 잠이 안 온대요. 바야흐로 무점포 시대가 오고 있다. 저희는 잠 잘 오죠? 오늘도 잠 잘 오고. 근데 이런 분들은 잠 안 자고 계속 생각을 한다니까요. 잠 안 자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날이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미라클 모닝 하는 거 아닙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네.
이 사람들이 이제 이 플랫폼이라 그러죠. 만약에 집이 필요하면은 내가 그 집을 사는 게 아니고 그 집을 사는 게 아니라 그 집을 이용할 수 있게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에어비앤비. 그리고 내가 소통을 할 수 있게 연결해주는 그런 카카오톡, 그 다음에 미디어 그런 걸 연결해주는 게 페이스북. 내가 치약이 필요해? 그러면 치약, 생필품 연결해주는 이런 아메이 회사가 있는 거죠. 부자들의 비밀이 뭐가 있을까요? 없는 사람하고. 생각이 틀려요. 부자의 생각, 빈자의 생각. 그러니까 생각만 바꾸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반대로 읽어보면요. 빈자는 생각이 비어 있다는 거죠. 반대로 읽으면 생각이 부자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부자가 될 수밖에 없죠. 경제적 자유를 원하세요? 근데 죄송하지만 월급 모아서 부자 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대요. 이 로버트 기요사키가 전 세계에 있는 부자들을 다 만나봤대요. 뭐 1000명이건 10,000명이건 다 만나봤는데 그 중에 부자들 중에서 나 오늘 출근해, 퇴근해 그런 사람이 없대요. 다 자기 사업하는 사람들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경제적 자유를 원한다면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는 거죠. 아니면 자기 사업을 하라는 거죠. 이 경제의 흐름 직업의 4분면이 있는데 이 로버트 키요사키가 쓴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책 1에는 없어요. 1보다 2를 읽으셔야 돼요. 2에 보면 이 직업의 4분면이 있는데 봉급생활자하고 자영업 전문가, 시스템 사업가, 투자가 이 네 4분면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직장인이었어요. 여기 제일 위에 있는 직장인이었거든요. 근데 직장인하고 자영업은 죄송하지만 죽을 때까지 일해야 돼요. 돈이 계속 안 나오거든요. 제가 직장 생활 하면서 10년 동안 일했다 그랬잖아요. 10년 동안 일하고 그만두고 포천으로 왔는데 그 다음 달에 10원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 직장 생활 하는 그 사장님은 여기 자영업 전문직이었겠죠? 전문직이었는데 거기 직장 생활 하셨던 분이 저희 고모예요. 사장님이 고모거든요. 근데 고모가 10년 동안 거기를 계속 출근하시더라고. 셔터문 올리셔야 돼요. 문 닫으면 안 나와요. 수입의 속성은 똑같다는 거죠. 문 닫으면 안 나와요. 단지 시간당 단가가 그 사람이 좀 높을 뿐이죠. 근데 많이 높아요, 좀. 많이 높아요. 네, 많이 높긴 한데 문 닫으면 안 나온다. 그게 포인트인 거죠. 근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거의 95%라는 거죠. 여기 빨간 색깔 돼 있죠? 레드오션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피 터지는 거죠, 저희가. 벌어도 끝이 안 나, 돈이. 근데 반면에 이쪽 비즈니스 오너나 인베스트 투자가는 자기가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쪽에서 노동 수입에서 이 시스템 수입으로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그 로버트 기요사키가 얘기를 해주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시스템을 만든다. 두 번째는 시스템을 산다. 세 번째는 시스템을 활용한다. 제가 여기서 만약에 부산까지 간다고 봤을 때 KTX를 타고 간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돈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내가 KTX를 만들면 돼요. 만들어서 그걸 타고 가면 돼요. 근데 돈은 만들 능력은 없고 두 번째는 만들 능력은 없는데 돈은 있어. 그러면 KTX를 사가지고 타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돈하고 능력이 없으면은 이게 없었으면은 저희는 죽을 때까지 일해야 돼요. 근데 이게 있더라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이게 내가 소비자를 모으는 거죠. 이거 없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시스템 갖고 계시죠? 네. 그 시스템이 저런 거죠. 롯데리아에서 막 가서 주문을 막 해요. 맥도날드 주문을 막 해. 그럼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다른 거 필요한 거 없으세요? 그거 꼭 물어보죠. 그게 시스템이에요, 걔네. 그렇게 물어보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 거 하나 더 주문한다니까. 직장인 수입. 네. 직장인 수입. 저도 20대 때 취업해가지고 돈 잘 나오더라고요. 쭉 나와요. 쭉 나오는데 내가 그 회사를 출근 안 하거나 그만뒀을 때 그 수입이 그냥 바로 제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임시소득인 거죠. 임시소득. 그리고 자영업은 약간 이거는 돈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좀 차이가 나요. 제가 만약에 5억 있어요. 5억 갖고 명동은 안 돼도 의정부 쪽에다 차렸어. 근데 10억, 100억 있는 사람들이 명동에다 차렸어. 누가 장사가 잘 될까요?
이건 안 봐도 뻔한 거죠. 예. 그러니까 약간 좀 자본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대도 문제인 게 친구가 지금 차렸잖아요. 문 닫을 판국이에요. 지금 아닌 게 아니라. 예. 5년을 넘기기가 힘들다는 거죠. 5년 내에 부도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80%. 성공 2에서 5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죠. 이 구간을 버티질 못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개업하고 폐업식 같이 하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다면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수동 수입, 인세 수입, 뭐 로열티 그런 걸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준 게 아메이라는 회사라는 거죠. 보통 그 회사에 가면은 뭐 기업 이념이나 그런 게 뭐예요, 막 희생, 막 그런 거잖아요. 희생, 봉사, 막 최선을 다하자, 막 그러잖아요. 근데 아미는 약간 독특해요. 독특해요, 약간. 모든 사람에게 보다 윤택한 삶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약속이라고 해서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을 통해서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한테 그 모든 기회를 준다고 써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성공을 주는 게 아니라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공을 꿈꾸지 않으면 이 기회는 없다는 거죠. 성공 다 꿈꾸시죠? 네. 그리고 창업 이념은 이렇게 자유, 가족, 희망, 보상이 있어요. 저는 이 세 가지 중에 저는 제일 손에 꼽고 싶은 거는 저는 희망이라고 생각을 해요. 딱 직장 생활 10년 차 했을 때 그냥 뭐 집 직장 이거 하다 가겠구나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29살 때 둘째 나니까. 그래서 아 이렇게는 안 되는데 그때 아메이 만났을 때 딱 희망이 보였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희망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헷가닥 가요. 약간 미쳐요. 그거 아세요? 네. 사람들이 보면은 야 너는 뭐가 그렇게 좋아? 뭐 됐어? 막 그래요. 아니야 될 거야. 막 그러면은 나 혼자 미친 거지 막 계속. 근데 이게 미칠 때 어설프게 미치잖아요. 어설프게 미치면 누가 와서 건드려요. 그거 아세요? 동네 돌아다녀 보면은 살짝 미친 놈 있으면 왜 미쳤냐고 막 물어보잖아요. 근데 완전히 미치잖아요. 못 건드려요. 나 때릴까 봐. 그러니까 완전 미쳐야 돼.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희망이 가장 좋더라고요.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질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거든요, 제가. 네. 그리고 창업자 경영진. 창업은 여기 제이벤앤드라고 리치 디보스 이 두 분이 창업을 했고요. 두 분이 이제 친구 사이예요. 친구 사이인데 이렇게 창업을 해가지고 지금 60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 2세대 분들께서 누군지 아시겠죠? 네. 근데 이분들이 뭐 그냥 아저씨처럼 보이지만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에요. 네, 이렇게 여기 누군지 아시죠? 김대중 대통령 옆에 아까 그 스티브 베넨델 회장님. 이쪽에 보면은 여기 뭐 아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건데 저는 저분 아세요? 아까 10년으로 생각하면 잠이 안 온다고 그랬죠? 저분이 저기 계신데 여기에 계신 분들이 누구냐면요. 우리나라 정경련이에요. 전국경제연합회 이제 모임인 거죠. 모임인데 우리나라에도 정경련이 있지만 미국은 미상공회의소라고 해가지고 거기도 집단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클까요? 미국이 클까요? 미국 크겠죠. 근데 거기를 대표하는 사람이 여기 스티브 앤드 여기 미국 상공회의소 의장. 이분이 2번을 역임하셨어요. 다단계 아니죠? 다단계 아니에요. 이 정도면 인정하셔야 돼. 그리고 이분들은 어디에 나오냐면요. 이렇게 청와대 소식에 이렇게 실려요. 청와대 들어가 보신 분 계세요?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요즘. 근데 들어가서 이렇게 악수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악수까지 하셨잖아요. 그리고 저분은 좀 그렇고, 예. 여기는 예, 이렇게 예, 다 예. 그냥 유명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또 아메이가 미국에 있고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전 세계 100여 개 지역 및 국가에 다 나가서 단 한 나라도 철수한 나라가 없는 거죠. 심지어 태국 같은 경우는 몇 년째 적자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한 명의 A별 때문에 지금까지. 근데 지금 되게 많이 크게 성장을 했죠. 그러니까 회사가 문 닫지는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천안에 있을 때 거기 이제 염소탕 하시는 분 거기 이모님이 있었는데 그 이모님이 소비자였어요. 갔는데 그 이모가 아메인 아니고 다른 다단계를 많이 하셨었어요. 근데 뭐라 그랬냐면 저한테 자기가 이렇게 해놓으면 자꾸 회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꾸 해놓으면 회사가 없어진대. 그러니까 이모님 아메일 하셔야 된다고. 근데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한번 이렇게 딱 박히신 분들은. 돈 넣고 돈 먹게 하시는 분들은 잘 안 들어와요, 아메이가.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대도 그렇고 뭐 삼성도 그렇고 뭐 NC소프트도 그렇고 막 자기는 이제 계열사들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뭐 에버랜드나 뭐 K리그 뭐 이렇게 농구 구단 뭐 그런 거 갖고 있듯이 아메이도 자기네 계열사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피터 아일랜드라는 리조트도 갖고 있어요. 여기는 빌 게이츠가 필요한 대로 되게 유명하죠. 그리고 그랜드 레피즈라는 호텔, 그 다음에 기타 계열사도 있고 저는 올랜도 매직 깜짝 놀랐어요. 이 농구부 탁구부가 아니잖아요. 올랜도 매직은 굉장히 큰 구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뭐 축구, 농구를 다 팔아도 이거 하나를 못 살 정도의 규모거든요. 근데 이거를 아메이가 구단주라는 거죠. 이거 네이버에 치고 들어가면 거기 딱 나와 있어요. 아메이 딱 나와 있고 거기에 보면 그 가운데 센터에 보면은 거기 아메이 로고가 크게 써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자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아티스트리도 있고 뉴트릴라이트가 있죠. 뉴트릴라이트 농장을 5개를 갖고 있죠. 지금은 중국 우시까지. 그리고 회사의 신용도. D&B 아시나요? 던앤 브래드스트릿. 무디스의 모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무디스는 그 나라의 신용도를 평가하잖아요. 그래서 1997년도에서 무디스에서 저희 나라를 2단계 떨어뜨리면서 우리나라가 IMF를 받았죠. 그렇죠? IMF 받았는데 그 무디스의 모회사니까 엄마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 오래된 회사. 그 오래된 회사가 D&B 회사인데 거기에서 OA1 등급이 1등급이고요. OA1부터 HH 60등급까지 있는데 거기서 1등급을 받는 회사가 여기 아메이가 있는 거죠. OA1. 그리고 또 OA1을 받는 회사가 제네럴 일렉트릭, 뭐 코카콜라, 마이크로소프트, 3M 뭐 이렇게 몇 개 있습니다. 이게 OA1이라고 하면 우리들은 와닿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쪽에 막 주식이나 뭐 그런 쪽 관리하신 분들한테 회사가 OA1이야 그러면 오케이 회사는 됐고 다음 거 설명해봐. 그렇게 딱 알아들으세요. 우리만 못 알아듣는 거지. 네. 아메이 OA1입니다. 네. 근데 이런 회사는 마음에 드시나요? 이 정도면? 네. 네, 괜찮죠. 근데 이 회사가 회사에서 직접 제조까지 해요. 물건을 제조까지 하는데 1951년도면 뭐예요?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 그지일 때 대부분 그지일 때 이 세제 5가지로 창고에서 시작을 한 거죠. 네. 본사에 보면 조그만 창고 거기에서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여기에 보면 세제 5가지가 있어요. 디시드랍스도 있고 뭐 카오시도 있고 디시드랍스가 여기 있구나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카오시가 이게 저희 집에 있더라고요. 고모 집에 가서 찾았어요. 고모 다 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고모 이것저것 다 했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아메이도 있더라고요. 돈이 안 돼서 그만뒀대요. 그러니까 이 카오씨가 거기서 울고 있더라고요. 제가 갖고 왔어요. 갖고 와서 세차 해봤거든요. 최소한 20년은 된 것 같은데 되더라고요. 지금도 있어요.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이 5가지로 지금은 제품들이 굉장히 많죠. 아메이 홈 제품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저는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이런 걸 다 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써봤어요. 써봤는데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요. 그래서 제가 전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하는데 네? 세제요? 세제 습진 이런 게 없어지고 진짜 공감 안 하시는 분들은 안 써보신 것 같은데 진짜 습진이 없어지고 그 예전에 교복 있잖아요. 교복 입으면은 그렇게 몰랐거든요. 항상 그 하얀 찌꺼기 나오는 거 있죠. 뭔지 아시죠? 담배 찌꺼기 아닌가? 아니 담배. 그렇죠. 그 세제 찌꺼기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맨날 그거 터는 게 1위였어요. 근데 그거 안 나오더라고요. 진짜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데모를 하면 할수록 제품을 써보면 써볼수록 그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연마세정제 제가 진짜 잘 쓰는데 퀸 쓰다 보면은 막 이렇게 얼룩지고 막 그러잖아요. 한 번 발라서 4단에 20분 당겨놓으면 그냥 싹 없어지잖아요. 새 냄비 되잖아요. 예. 여러 번 해봤는데 진짜 저도 하면 저도 깜짝 놀래. 이렇게 바뀌어? 4단에 20분 당겨? 예. 그렇게 확 바뀌더라고요. 예. 그리고 차 같은 것도 거기 막 이렇게 스크래치 나잖아요. 그런 데가 연마세정제 발라놓고 싹 문지르면 스크래치 다 없어지는 거 아시죠? 모르세요? 해보세요. 진짜 다 없어져요. 싹 없어져 진짜 스크래치 있는 거. 새 차 돼요. 다 발라놓으시면 안 돼 또 그렇다고. 이 세제가 제가 검증한 게 아니라 미국에 보면은 컨슈머 리포트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100점 만점에 99점을 받았어요. 그 소비자들이 써보고 선택을 한 거라니까요. 근데 2등하고 1점, 2점 차이 나는 게 아니에요. 한
2등이 86점. 막 10몇 점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굉장히 탁월하다는 거죠. 그리고 퍼스널 케어 제품이 있고요. 제품들이 진짜 좋아요. 다 써봤는데 진짜 좋아요. 그리고 염색하는 사람들도 막 염색하고 나면 눈 시리다 그러잖아요. 그런 게 하나도 없대요. 그리고 묻었을 때 되게 잘 지워져요. 그리고 소비자 한 분 중에는 치약하고 가글을 쓰는데 스케일링한 것보다 더 좋대요, 이게. 그래놓고 이걸 계속 쓰시더라고요. 쓰지 말라고 해도 그분들 계속 쓰시겠죠. 계속 쓰시겠죠. 네. 그리고 칫솔 진짜 대박이에요. 왜냐면 애들 양치시키잖아요. 저희는 다 이렇게 고무로 돼 있잖아요. 이걸로 양치시킬 때 되게 구석구석 잘 닦여요. 잘 닦이고 이거를 쓰다가 아메이 제품이 진짜 왜 좋은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제품을 막 써요. 한 3개월 동안 쓰다가 아메이 제품 아닌 걸 딱 써보잖아요. 금방 알아요. 야, 이걸로 양치 못 시키겠다. 던지고 아메이 거 쓰게 돼 있어요. 진짜로. 맞아요. 아, 그렇죠? 네. 그리고 뉴트릴라이트 제품 있죠. 전 세계 판매 1위.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유로모니터라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판매가 1위. 지금 80년이 넘었어요. 근데 80년 동안 더블엑스 먹고 입 돌아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은 또 다른 제품들도 많이 또 들어오고 있고요. 잘 챙겨 먹자고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바디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가 바디키라는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체지방 12kg를 뺀 적이 있어요. 네. 제가 운동한 것도 있지만 제품이 좋더라고요. 네. 제품이 좋아서 뺐고, 제가 그때 프로모션 때 1000명이 딱 그 한정돼 있었어요. 어쨌든 제가 그 1000명 중에 7등을 한 적이 있어요. 바디키는 답은 제 안에 있습니다. 본인이 하셔야 돼요. 그냥 빠지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아티스트리도 있고요. 아티스트리는 글로벌 탑5 브랜드고요. 지금 중국에서는 이렇게 1등도 했었어요. 1등. 칼렌보거 박사님의 와이프분이 이 아티스트리를 만드신 거죠. 네. 지금 아티스트리는 이렇게 부산국제영화제를 지금 7년째 메인 스폰으로 이렇게 맡고 있어요. 대부분 이렇게 뭐 어떤 그 부산국제영화제 이렇게 화장품 이렇게 후원을 하잖아요. 후원을 하면은 그 연예인들이 묵는 방에 화장품들을 쭉 놓을 거 아니에요. 놓으면은 그 연예인들이 그 화장품 다 쓸까요? 쓰긴 쓰겠죠. 근데 집에 갈 때 다 놓고 가요. 다 안 챙겨가요. 본인들이 쓰는 거 있어서. 근데 요건 갖다 놓으면 다 챙겨가더라고요. 네. 진짜 다 챙겨가요. 좋으니까. 네. 그리고 이스프링, 정수기 다 쓰고 계시죠? 네, 저도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 그때 얘기하셨죠? 왔을 때 정수기 바꾸는 타이밍에 바꿨어요. 근데 사실 왜 좋은지 몰랐어요, 저는. 공부하기 전에는. 그냥 끓여 먹으면 되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머릿속으로 들어오니까 바뀌더라고요, 사람이. 예. 시간은 좀 걸리긴 했는데 바뀌더라고요. 예. 여기에 보면 이렇게 NSF 인증도 받았어요. 근데 다른 데 거 우리 께 정수기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너네 NSF 인증 뭘 받았어? 그러면은 뭘 받았대요. 그래서 딱 찾아보면은 저거 받았어요. 케이스 이쁜 거 그런 건 받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뭐 염소 제거하는 거나 뭐 유무교합물이나 박테리아 미생물, 그 다음에 지금은 이 PFOA라고 해가지고 이 과부라물이 굉장히 지금 위험하잖아요. 뭐 기형아 출산을 유발한다 막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게 심지어 지금 영화로 나왔어요. 다크워터스라고 해서. 거기에 보면 이 얘기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꼭 보세요, 그 영화. 정수기 잘 전달될 거예요. 이게 태국 홍수 때 여기에 보면은 요렇게 뭐가 이렇게 쭉 있어요. 그걸 확대해 보면 여기 이스프링이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거예요. 이게 직순위가 가능하겠죠. 여기 역삼탑 정수기 달아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 물 받으러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좀만 기다리라 그래요? 저스탱크에 물 받아줘야 된다고 막? 얘네는 직수기 때문에 바로 올라오는 물을 바로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꿔가지고 직수 타입으로 바로 나온다는 거죠. 미네랄은 살아있게. 정수기는 공부해보시면 더 아세요. 그리고 공기청정기가 또 있어요. 공기청정기는 처음에 저는 이제 김병 사장님이 얘기했을 때 환기시키면 되지. 물은 끓여 먹으면 돼. 공기는 환기시키면 돼. 그런데 공부하니까 써야겠더라고요. 공부하니까 써야겠더라고. 이 영국 알러지 재단에서 이렇게 인증을 받은 거예요. 요 마크 많이 보셨죠? 알레르망이나 뭐 어떤 청소기 그런 데 보면 요 마크가 있어요. 근데 그거 하나 받고도 엄청나게 자랑을 하거든요. 근데 공기청정기 19개 인증을 받았어요.
이건 제가 읽은 책인데요. 좋은 공기청정기 고르는 법. PM2.5 초미세먼지 여기 보면요. 여기 조그맣게 써 있어요. 출처 영국 알러지 협회. 좋은 청정기 고르는 법. 여기 딱 읽어보면요. 스카이랑 딱 맞아떨어져요.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요. 거기 들어가서 다 클릭하면은 마지막에 하나 남는 청정기 그 청정기 사시면 돼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리고 퀸. 요즘 저희가 요리 미팅을 하고 있거든요. 남자들끼리, 아빠들끼리만 모여서 요리 미팅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하면서 놀래. 왜 놀래는지 아세요? 때려놓고 끝. 없어. 재료 준비하는 게 어렵지. 때려놓고 끝. 3가지 요리를 하는데 40분밖에 안 걸려요. 그것도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한 명 이렇게 하는데 다 때려놓고 끝. 그러고 먹어요. 너무 좋아요. 퀸은 뭐 설명할 게 없네. 너무 좋아서. 네. 이게 그리고 물 올려놓잖아요. 물 올려놓고 일반 가스레인지보다 이게 퀸이 훨씬 빨리 끓어요. 네, 진짜 빨리 끓어요. 깜짝깜짝 놀래요. 보통 잠깐 올려놓고 어디 막 갔다 와야 되는 얘는 안 돼. 지키고 서 있어야 돼 그냥. 바로 끓기 때문에. 퀸 써보세요. 좋아요. 그리고 원포온 제품이 있는데 이 원포온 제품이 미국에서 코아 제품이 하나 들어올 때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서 굉장히 품질이 우수한 제품들이 한국 아메이로 런칭이 되는데 들어오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실제로 김명사님 친구 중에 이 소면 만드는 공장에 있는 분이 있는데 아주 저거 같대요. 지랄 같대. 진짜 까다롭대요. 엄청 까다롭게 신경을 쓴대요. 그리고 먹어보면 진짜 틀리고. 그리고 김치도 오늘 주문하면은 뭐 오늘 담궈져서 이렇게 배송이 되잖아요. 그리고 뭐 간장, 소금 다 너무 좋아요. 참치도 진짜 일반 참치하고 뚜껑을 열어봤을 때 진짜 황다랑어에다가 진짜 올리브유가 들어가 있죠. 기름 다 마셔도 돼요. 그거. 진짜로. 예. 휴지 이렇게 딱 뽑으면 먼지가 안 나잖아요. 천연펄 보여가지고 먼지가 안 나요. 진짜 믿고 쓸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원포온 제품은. 예. 근데 회사도 됐고 제품도 이 정도면 괜찮죠. 근데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추가 수입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아주 간단해요. 마트 바꿔 쓰기. 어렵죠? 마트 바꿔 쓰기? 어렵잖아요. 이마트 가는데 홈플러스 어떻게 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안 되더라고요. 친구들. 못하겠대. 한숨 나온다. 한숨. 비누, 샴푸, 치약, 칫솔, 뭐 스프레이, 왁스, 젤 이런 제품들을 물티슈, 된장, 미역 이런 제품들을 언제부터 쓰셨어요? 그렇죠. 스포너님께서 얘기해 주셨죠. 태어났을 때부터 돌아가신 날까지 쓴다 그랬잖아요. 그게 인정이 되셔야 돼요. 죽을 때까지 쓴다. 근데 죽을 때까지 그 쓰는 소비가 평생 쓰는 샴푸의 양이 얼마나 될까요? 말도 못할걸요? 말도 못할걸요? 진짜? 어마어마할걸요? 세제는 어떻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는데 그 다 쓰면 그 돈이 다 어디로 가요? 대기업으로 다 가겠죠. 근데 우리는 월급 어디서 받아요? 대기업에서 받죠.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레드오션인 거죠. 마트를 우리가 슈퍼나 홈쇼핑이나 백화점에서 이용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돈을 열심히 벌어서 소비를 하게 되면은 그게 지출로 끝나버려요. 근데 아메이 마트로 브랜드 체인지만 했을 때 소비를 하면은 누군가한테 매출이 있다는 거잖아요. 매출이 있다는 거는 누군가한테 수익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 수익이 생기는 게 만약에 제 거라 그러면 평생 써야 될 그 생필품 소비하는 그 돈의 일부 매출이 내 매출로 인정이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밤새서라도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나만 그런가? 근데 그게 사업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마트 바꿔 쓰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어떻게 바꿔 쓰냐면요. 하나하나씩 바꿔 쓰시면 돼요. 예. 그리고 아메이 수입의 원리는요. 예.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려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예. 여기 보면은 예. 과거의 유통은 이렇게 물건 생산을 하게 되면은 총판, 도매, 소매를 거쳐서 우리는 물건을 1,300원에 샀었다는 거죠. 근데 저기 생산해 보면 400원이 저기에는 광고비라는 것도 들어가 있어요. 실제로는.
광고를 안 해주면은 뭐 장동건이 나와서 뭐 정우성이 나와서 광고를 안 해주는데 총판에서 물건을 가져가겠어요? 당연히 안 가져가겠죠. 그러면 저기에 보면 광고비라는 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광고비 이 중간에 있는 유통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60에서는 많게는 80%까지 들어가 있어요. 이 돈을 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가져간 거예요. 돈 있으면은 요걸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맨날 이것만 하는 거예요. 소비자에서 여기만 왔다 갔다 해서 평생 가다 죽는 거예요. 소비, 여기만 계속 왔다 갔다. 저걸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돈이 여기에 80% 60%가 있다 그랬잖아요. 돈 많은 거를 누가 잘할까요? 돈이 많은 거를. 돈 있는 사람들이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가 물건 생산을 하면은 야 너네 같은 물건을 이렇게 옮기지 말고 여기 할인마트로 갖고 와. 갖고 오게 되면은 총판, 도매, 소매를 안 거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류비가 적게 들어.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물건을 어떻게 줄까요? 30% 싸게 주는 거예요. 30% 싸게 주니까 물건 1,000원에 살 수 있어. 우리는 당연히 이쪽으로 가겠죠. 멀더라도 차 끌고 나간다니까요, 소비자들이. 자기한테 이득이 조금만이라도 있으면은. 나가서 이쪽 가서 소비를 해요. 그러면은 여기서 소비하면 30% 싸게 사.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뭐 줘요? 캐시백 주죠. 0.1%. 20만 원 쓰면 200원 돌려줘요. 그러니까 200원 받으려고 여기 가는 거예요, 계속. 요즘 사람들은 핸드폰 많이 갖고 다니잖아요. 핸드폰 갖고 마트에 가면은 마트에 가서 사진을 찍고 집으로 와요. 인터넷 쇼핑한다는 거죠. 쇼핑하면 바로 갖다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나가질 않아. 나가야 뭘 소비를 하는데. 그래서 대기업에서 이렇게 여기에서 1,000원의 물건을 사게 되면은 여기에 30% 정도는 그 마진을 여기에 있는 사장들이 다 가져간다는 거죠. 저희가 소비한 거 갖고 그 사람들은 좋은 차 타고 애들 유학 보내고 자기네 여행 다니고 자기네 본인들 하고 싶은 거 다 하죠. 저희는 여기서 소비만 할 뿐 나아지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아메이라는 마트는 1959년도부터 우리나라 그지일 때 대부분 사람들이 그지일 때 이거를 소비자한테 물건을 직거래로 줬다는 거예요. 소비자한테 물건을 직거래로. 근데 아메이에서는 연예인을 쓰지 않아요. 연예인을 쓰지 않고 구정 광고를 하는데 구정 광고를 하려면은 이마트에 있는 퐁퐁이랑 저희 아메이에 있는 DC드랍스랑 품질이 똑같으면은 구정 광고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R&D라고 해서 연구개발비를 많이 투자를 해서 DC드랍스가 통도 타면은 초타시 타 들어가게 종이보다 더 빨리 썩게 만들고 그 다음에 설거지라고 물러버렸을 때 48시간, 72시간 내에 생분해 되게 그러니까 환경오염이 안 되게 그렇게 제품을 만들어 놓는 거죠. 습진 있으면 습진도 없어지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써보니까 좋은 걸 금방 알겠죠. 좋은 거 내가 알았어. 그럼 어떻게 한국 사람들 특징 있잖아. 엄청 자랑하잖아요. 그게 구정 광고예요. 아메이는 그거를 1959년도부터 그렇게 했다는 거죠. 참 어떻게 보면은 참 바보예요. 이거를 이 좋은 제품을 만들었으면은 연예인 써가지고 총판권 연예인 주고 연예인에서도 광고해서 하면은 아마 지금 매출보다 어마어마하게 뜰걸요. 근데 그 기회를 저희한테 줬다는 거죠. 개인들. 거짓말 잘 쳐. 약속 펑크네. 뻑하면 안 나와. 그런 사람들한테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와 다 안 와닿지 우리한테는. 근데 회원 소비자가 되면은 이렇게 혜택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30% DC를 해줘요. 30% DC 해주고 두 번째는 100% 소비자 만족 보증제도. 하자 보증이 아닌 만족 보증제도. 하자 보증은 샀는데 망가져 있는 건 하자잖아요. 근데 샀는데 그냥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반품이 된다는 거죠. 만족. 그 소비자가 만족이 되면 만족시켜준다는 거죠. 그 소비자. 근데 이게 제품을 사고 나서 90일 동안이면은 써보고 먹어보고 발라보고 다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다 해보고 난 다음에도 내 기분이 나빠. 반품해도 반품 된다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차려가지고. 그냥 같이 망하는 거죠. 그거 했다가는 그냥 바로. 그리고 세 번째는 택배 서비스가 돼요. 대한통운하고 조인이 돼 있어가지고 내 개인 택배 기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물건을 주문했는데 내 택배 기사가 그 다음날 바로 갖다 준다는 거죠. 개인 택배 기사 하나씩 갖고 계세요 혹시? 전 있어요. 아메이 택배 기사 있어요. 바로 오더라고요 제품 주문하면은. 그리고 내가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이게 사업인 거거든요.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기회가 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건 회장님이 와가지고 여기다 홈플러스만 내줄 테니까 한번 해보겠습니까? 했을 때 생각해봐야 되나요? 무조건 해야지 이거는. 그런 기회를 준다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그렇지, 너나 하라 그러죠. 아쉬운 소리 못한다 그러지. 본인이 제일 아쉬운데. 예? 그쵸? 예. 그 다음에 이렇게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요. 세 번째는 보너스를 줘요. 보너스를 주는데 거기 이마트처럼 캐시백 200원, 200점 주는 게 아니에요. 여긴 현금으로 돌려줘요. 이 현금으로 돌려준다는 게 치킨 시켜 먹잖아요. 치킨 시켜 먹으면 쿠폰으로 주죠. 왜 쿠폰으로 주는지 아세요? 기존 소비자 이탈을 막기 위해서. 10마리 시키면 쿠폰 10장 오잖아요. 그럼 너네 우리 치킨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 현금으로 돌려줘. 현금으로 6,000원, 10,000원 돌려받으면 다른 데 가서 퐁퐁을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자신 있게 돈으로 돌려주는 건 뭘까요? 다른 데 가서 써도 DC들한 만큼 좋은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금으로 자신 있게 돌려주는 거죠. 근데 그 매출이 얼마큼 되냐면요. 매출이 지금 1조 원이 넘어갔어요. 근데 1조 원 중에 35%, 약 3,500억 정도 되는 돈을 우리 소비자들한테 돌려줬다는 거죠. 여기에서 지금 내 통장에 6,000원, 10,000원 안 들어온다? 그 사람은 정보가 아직 없으신 거예요. 이 돈은 그냥 주는 돈이에요. 마트만 바꿨으면 주는 돈인데 그걸 왜 안 바꿨으냐는 거죠. 그러면 돈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볼게요. 이걸 다 그냥 열어놓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3%부터 21%까지 있는데요. 이게 다 없고 요게 나라고 봤을 때 내가 만약에 20만 원을 썼을 때 여기 보면 3%에서 저한테 통장에 6,000원 들어오는 거예요. 아까 20만 원 썼을 때 얼마 준다고 그랬죠? 200원 준다고 그랬죠? 200원이 좋으세요? 6,000원이 좋으세요? 차이 많이 나죠? 한 30배 차이 나죠? 6,000원 돌려준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제품을 어떻게 쓰냐면은 요거를 다 해보신 거예요. 30% 할인 되는지, 반품 되는지, 택배 서비스 되는지, 내가 회원 모집할 수 있는, 아직 회원 모집은 못했겠죠, 혼자니까. 그리고 보너스 돌려주는지, 여기까지 확인된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요거를 확인해 본 다음에 이게 입증이 됐어요. 그러면은 A하고 B라는 친구한테 자랑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저한테 전달한 스폰서가 있겠죠. 그러면 이 4명 중에서 누가 캐시백을 가장 많이 돌려받을 것 같으세요? 처음 오신 분. 네, 스폰서가 많이 받는다고 하시고요. 네, 스폰서가 많이 받는데, 그럼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이 4명은 전체는 스폰서 그룹에 80만이죠? 80만이면은 저기 표에 계산하면은 아직 120만이 안 되기 때문에 6%면은 48,000원. 48,000원이 이 스폰서 그룹에 들어오는데 이 스폰서가 먼저 갖는 게 아니라 제일 나중에 가입한 사람 걸 빼준 나머지 차익이 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고 싶어도 좀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은 나의 그룹을 빼주면 되겠죠? 나의 그룹은 20 하면 60만이죠. 60만이면 저기 정확하게 6%죠. 6%면 36,000원. 전체 스폰서 그룹에서 48,000원에서 나의 그룹 36,000원을 빼주면은 12,000원이 스폰서님께 되겠죠. 그러면 나는 A, B를 빼준 나머지 차익이 제게 되겠죠. A는 206,000원, B도 206,000원. 나의 그룹 36,000원에서 12,000원, 24,000원을 빼주면은 12,000원을 빼주면은 저한테 들어온 돈은 24,000원이라는 거죠. 이게 저희 스폰서님 와서 얘기했어요. 같이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와닿지가 않아. 내 위에 있으니까 더 많이 벌 것 같아. 계속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딱 들으니까 돈 수입이 역전이 되는 거예요. 아미 보너스 그 배분의 원리를 보니까 선착순이 아니라 노력순이에요. 제가 더 열심히 하면은 제가 더 많이 벌어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있겠죠. 예. 이렇게 역전이 되더라고요. 여기에서 가장 좋은 거는 수입에 역전이 된다. 수입 역전 안 되면 안 하겠죠. 그래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른 데 가면은 많아요. 좀 더 확장을 시켜볼게요. 좀 더 확장이 돼서 A, B, C, D, E가 있는데 A에 20만씩 쓰는 사람 20명이 모여서 400만, B는 300만, C는 200만, D는 100만. 그러면은 1차 보너스인 최고인 1000만이 되겠죠? 1000만이면은 21%, 210만 원. 이거를 제가 다 갖는 게 아니라 A, B, C, D를 빼준 나머지 차익이 제게 되는데 전체 다 하면은 120만이에요. 210만에서 90만, 120만을 빼면은 저한테 들어온 돈은 90만 원. 이게 약간 비비로 따지면은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 90만 원이라는 돈이 14일 날 통장에 들어온다는 거죠.
괜찮죠? 90만 원 들어오면요. 근데 이 돈이 한 번 나오고 끝나면요. 밖에 나가서 그냥 알바하거나 노가다 하는 게 나아요. 근데 이 돈이 만약에 매달 나오면서 증가되고 평생 나오면서 내 자식 대대손손 상속이 된다 그러면 그럼 좀 달라져야 돼요. 90만 원이면은 100만 원이 넘어가는 돈이면은 금메달을 따셔야 되거든요. 지금 나가서 금메달 딸 수 있을까요? 저희가? 못 따죠. 나보다 잘하는 사람 3명 있으면 그건 못 한다고 봐야 돼. 여기서도 어려워. 여기서 나보다 잘하는 사람 3명 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근데 그 돈이 상속까지 된다는 거죠.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아메이는 생필품으로 돼 있어요. 생필품. 치약, 칫솔, 비누, 샴푸, 화장품. 떨어지면은 써야 되죠. 안 쓰면 안 돼요. 못 알아봐. 그렇죠? 안 쓰면 안 돼. 못 알아봐요. 예. 그러니까 계속 재구매를 하셔야 돼. 예. 어디 가면서도 재구매 하셔야 돼. 어떻게 알았지? 그렇죠. 예. 저희가 미라클 모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아메이에서 제가 저기 뉴트릴라이트 농장 가서 풀 하나 안 뽑았거든요. 신제품 나왔잖아요. 이번에 루바 블렌드 나왔잖아요. 근데 먹고도 막 체험 사례들 많이 이렇게 해주잖아요. 풀 하나 안 뽑았는데 그런 신제품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죠. 이미 100년, 200년 뒤에 나올 제품들도 이미 다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저희는 뭐만 하면 되냐면요. 제품 써보고 자랑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 중간에 공부하시면 돼요. 검증. 예. 그리고 회원이 증가가 돼요. 제가 천안에 있을 때 소비자분한테 키즈 비타민을 전달했는데 이렇게 앉아있어서 3명이 앉아있었는데 제가 키즈 비타민을 전달했어요. 근데 이분이 먹고 좋았나 봐. 제가 이 사람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 키즈 비타민 얘기하더라니까요. 먹고 좋으니까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원이 계속 증가되겠죠. 제가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면서 많이 부딪히면서 저의 경험도 이렇게 축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메이 수입이 매달 증가 평생 상속돼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아까 그 1000만이라는 시장을 한 번 하게 되면은 SP라고 해가지고 월 150에서 200 정도 이렇게 나오게 되고 3번 하게 되면은 GP. 제가 지금 GP입니다. GP. GP도 150에서 200만 원 정도 나오고 6번을 하게 되면은 3번은 퐁당퐁당 하더라도 3번은 스트레이트로 하셔야지만 플래티늄이 인정돼요. 그래서 플래티늄을 하게 되면은 정식 사업거래 인정해서 본사에서 뭐 주최하는 뭐 세미나나 뭐 자료들 같은 거를 이렇게 많이 받아볼 수 있고 지금은 호텔이 워커힐 말고 부산에 있는 호텔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2박 3일. 가기 싫어도 가셔야 돼. 그리고 12번을 하게 되면요. 파운더스 플래티늄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연봉이 5,500까지. 5,500까지. 되고 싶어요. 곧 되십니다. 네. 그 아메이 핀 레벨이 있습니다. 이렇게 SP부터 쭉 이렇게 있습니다. 어디까지 가실지 정하시면 돼요. 가시면은 거기에 맞게끔 돈이 아메이에서 다 나와요. 내가 목적지만 찍으시면 돼요. 그리고 HHCC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법률 용어를 제가 하나 넣었는데요. 다단계 판매란 법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주체는 판매 업체에 속한 판매원이 주체고요. 목적은 상품 판매. 그리고 방식은 판매로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법도 따로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주체가 사업자예요. 그리고 목적은 뭐냐면요. 소득의 기회를 알선하고 제공한다는 거죠. 그리고 방식은 뭐냐면요. 제품을 파는 방식이 아니에요. 저희는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 저희가 하고 있는 거 맞나요? 정확하게 하고 있죠. 저희가. 네. 이제 끝났네요. 제가 아메이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그때도 얘기했지만 제가 누군가한테 제 애들한테 자식한테 뭐 부모님한테 뭔가 좀 효도하는 자식 말고 효력 있는 자식이 되기 위해서. 네. 뭐 식사하셨어요 이게 아니라 돈 드리면서 맛있는 거 드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이들이 뭔가 한다고 했을 때 그냥 생각하는 잠깐만 그거는 좀 그게 아니라 그래 한번 해봐. 아빠 미룰 테니까 한번 해봐. 그런 부모가 되기 위해서 저는 아메이를 선택을 했고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짧게 해야겠다. 네. 많은 변명 가운데 가장 어리석고 못난 변명은 시간이 없어서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저희는 시간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아닌 시간을 쓰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고 다이아몬드!